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. 이 책을 처음 읽은 건 아니고요. 원래 예전에 워커힐 건설에 대한 장을 한번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. 이때도 재미있긴 했는데 이게 책이 5권이어서 다 읽을 생각을 못 했는데요. 이번에 마음이 동해서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. 아직 다 읽은 건 아니고 앞에 몇 부분을 읽었는데 들었던 생각들을 나열해 보려고 해요. 일단 이 책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저자가 이 책 내용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. 접근할 수 없었던 과거를 사료를 통해서 접근한 게 아니라, 직접 접근할 수 없던 과거를 사료를 통해서 접근한 게 아니라 저자가 실제로 살았고 저자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. 간단한 예로는 어떤 사료에 용산이 폭격기 50대로 폭격당했다 이렇게 한 줄만 있는 기록이 있는데, 저자가 이 기록의 내용을 직접 봤다는 이야기를 해요. 후암동에 있는 지인 집에 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용산이 폭격당하는 걸 봤는데 정말 엄청난 폭격이었고, 이 폭격 이후로 전쟁과도 많아지고 이런 걸 경험을 했는데 사료에는 단지 한 줄만 나오니까 아쉽다. 그래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, 생각들도 좀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보면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묘한 기분이 드는 문구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일제시대 때 도시계획이 좀 잘 지켜졌으면 6, 70년대 서울이 이렇게 개차반이 나진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걸 읽자마자 어렸을 때 어떤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.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아저씨들이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. 일본이 늦게 패망했으면 이 동네에 철로가 생겼다는 거죠.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실제로 노반이 좀 남아있기도 했고요. 그래서 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단순히 아쉬움의 표현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일본이 조선에 뭔가 해준 것이 있다고 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생각해봐야겠죠.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가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박정희가 정말 서울 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실무자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해요. 실제로 보통 어지간한 실무자보다 직권을 오래 했죠. 그래서 항공 시찰도 많이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따져 묻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박정희 시대 때 군사 문화와 관련해서 차팅 문화를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. 미군들이 6.25 때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요.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. 박정희 시대 때도 이게 그대로 이어졌대요.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는 더 정형화돼서 차트에 목차가 몇 개인지 14개인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. 14개보다 많았어도 안 되고 적었어도 안 되고,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도 40분보다 길어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되고 이랬다고 해요.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이 차트가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이 갖다 버렸다고 해요. 군사 쿠데타 이후에도 폐지 수집 운동을 하면서도 각 부처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많이 버려졌다,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났던 이야기 중 하나는 도쿄의 도시 개발과 서울의 도시 개발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건데요. 도쿄는 되게 무난하게 도시 개발을 했던 거에 비하면 서울은 정말 격동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김영주 공사입니다. 일본 공사인데요. 메가더가 서울을 폭격할 때 김영주 공사가 가서 서울문화재 어떤 것들을 폭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. 이게 직접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튼 실제로 서울의 몇몇 문화재들이 폭격당하지 않았는데, 또 이 저자의 평가로는 그런 말들이 이제 면죄부를 준 거 아닌가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폭격을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지 않은가. 이런 평가도 합니다. 앞으로 더 읽어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겠죠. 그래서 더 읽어보고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해요.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